나이가 이른이 된 어느 선배 은퇴자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그때 이것만은 꼭 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은퇴라는 문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는 늘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을 떠나고 나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허전함,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몸의 작은 이상 신호에 불안해지는 마음까지. 은퇴는 단순히 일자리의 종결이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고 다시 짜여지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이미 은퇴를 겪은 선배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경고이자 조언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가 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넘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해왔고 은퇴 직전까지도 나 정도면 노후가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달라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 집과 병원 사이를 오가며 커져가는 의료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의 상실이 그를 괴롭혔다. 평생 고객과 동료들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하루아침에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연결이었어. 나는 친구를 만들지 않았고 취미도 없었지. 그래서 지금 내 하루는 너무 길고 외롭다. 그의 고백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인간관계와 새로운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퇴직금을 꼬박꼬박 모아 집도 장만했으며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준비였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 5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예상과 달랐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었다. 그동안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 결과 은퇴 직후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발견되었고 치료비는 빠르게 늘어났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퇴직 전엔 몸이 튼튼하다고 믿었어.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보다 건강이 먼저야.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관계도 삶의 의지도 다 함께 무너진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은퇴 전부터 꼭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라.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라. 돈으로는 건강을 사지 못한다. 세 번째 사례는 72세 자영업 은퇴자의 이야기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했지만 정년 퇴직자와 달리 매달 나오는 연금이 거의 없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전 재산이었고 그것으로 노후를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가족 문제, 자녀의 사업 실패와 손주의 양육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순식간에 자금이 줄어들었다. 그는 나는 내 인생만 생각했어. 그런데 은퇴 후엔 가족의 일이 곧 내일이더라. 자녀의 어려움도 손주의 양육도 결국 부모 세대가 책임을 지게 되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나이와 건강 탓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돈이 아니야. 가족에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일거리를 준비해라. 이 세 사람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후회담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세대가 새겨야 할 교훈이 담겨 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지켜야 한다.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야만 유지된다. 그리고 은퇴 후의 인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선배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이것만은 꼭 하라는 메시지는 한 가지로 요약된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돈은 생활의 기초를, 건강은 삶의 지속성을, 관계는 마음의 힘을, 그리고 일은 존엄과 의미를 지켜준다. 70세 선배 은퇴자의 충격 고백은 우리에게 은퇴가 결코 종착점이 아님을 알려준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자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다. 은퇴를 앞둔 우리는 이들의 고백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경제적 준비를 점검하며 가족과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만의 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소규모의 일이든 삶을 붙잡아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의미와 작은 기쁨을 지켜내는 준비다. 선배 은퇴자가 전하는 고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건네고 있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다가올 숙제처럼 다가오지만
정작 그 순간을 실제로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여기다가도 막상 퇴직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래서 은퇴를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담을 넘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새겨야 할 삶의 지혜가 된다.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누구에게나 버겁고 때로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고백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진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건강은 기본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관리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단절되고 결국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이다. 70세 은퇴자의 고백은 사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이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이야기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하지만 준비를 미루면 미룰수록 돌이킬 수 없는 공백이 커진다.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퇴직 직전까지도 자신은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현실은 달랐다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병원비는 예상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으며 사람과의 관계는 속절없이 끊어졌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한 은퇴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우리는 늘 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은 우리의 계산을 무너뜨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만든다. 무엇보다 은퇴 후의 하루는 너무 길어 돈이나 건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생겨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 즉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겪는 우울증과 무기력감은 사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일을 할 때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나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것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일, 자신만의 역할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것이 소규모의 재취업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봉사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 누군가와 함께하는 동아리나 모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회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을 잃은 순간 은퇴 후의 삶은 급격히 무의미해진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건강이다.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너무 늦게서야 소중히 여긴다. 직장에 있을 때는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검진을 미루기 일수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몸의 작은 이상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이며 체력은 서서히 줄어든다. 이 시기에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어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비다. 건강이 무너지면 생활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결국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을 준다. 따라서 은퇴 준비의 핵심에는 반드시 건강관리가 자리해야 한다.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산책,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검진이 바로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인 셈이다. 가족관계 또한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은퇴 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곤 하지만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평생 직장에 매달려온 배우자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면 서로의 생활 리듬이 충돌하면서 불평과 갈등이 생긴다. 자녀와의 관계 역시 은퇴 후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부모 세대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계속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는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가족과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적 안정과도 연결된다. 은퇴 전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와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가족 갈등으로 인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 기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다.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는가, 생활비와 의료비, 돌발 지출을 어떻게 분리하고 대비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설계가 없다면 큰 자산이 있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배당, 임대 수익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단순히 목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불안정한 노후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은퇴 후의 지출은 은퇴 전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통비와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의외로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자신만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실제적 지출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자금 계획은 금세 어긋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준비된 사람은 은퇴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맞이한다. 자신만의 일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경제적 계획이 뚜렷하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공허 속에서 흘러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선배 은퇴자들은 말한다. 이것만은 꼭 하라고. 건강을 지켜라, 관계를 이어가라, 돈의 구조를 설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을 찾아라. 그것이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4가지 기둥이다. 70세 은퇴자의 충격 고백은 단순히 늦은 후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준비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건네는 절실한 당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은퇴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자신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과연 충분히 준비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 미루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작은 관계부터, 작은 준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다.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이다. 준비 없는 은퇴는 고통이지만 준비된 은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